자, 이번 과정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전달하고 갑시다. 최근에 밴드에서 보셨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시험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넣게 될 문제예요. 그럼 시험이 기술이라면 강의도 기술인 것이고 교재도 기술인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좀 더 학습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간평사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시 쪽에 강의하는 선생과 대화를 하는 공간이 있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공인중개사 교재가 한 500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한 6건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변시 강의하는 선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변호사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대요. 요새 변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특정한 대학의 특정한 교수가 만든 기본서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교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교수가 만든 서브노트 한 150페이지짜리 그걸 본다네요. 그래서 수험가에서 500페이지, 600페이지라고 하는 그 정도 볼륨의 교재를 들어본 게 자기도 아주 오래된 것 같답니다. 그래서 변시 강의도 시작을 했는데 변시 강의하는 수험생들도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교재를 펼쳐라 그러면 아예 안 온대요.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장이 참 급격하게 많이 변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들은 수능 세대고 그들은 수능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마인드로서 학습을 한 세대들입니다. 지금 40대들까지요. 근데 50대로 올라가 60대로 올라가면 전형적인 학력고사 세대들입니다. 학력고사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책이 제일 중요하대. 안 보는 그 책이. 그러니까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이 먹힐 수 있는 것도 그 세대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탈바꿈합시다. 탈바꿈하고 또 하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내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2차 논술형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차 논술형에서요. 개인적으로 중개사 강의하면 참 웃겼던 얘기를 하나 하면 판례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는 게 논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유효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효라 그러고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참 웃깁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인데 뭘 본인들이 그걸 따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그게.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학 교수가 보이면 그냥 유효로 끝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할 게 뭐 있나요? 자,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해져야 됩니다. 지극히 단순해져야 됩니다. 감정평가사 강의를 듣는 물론 이제 감정평가사는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20대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30대고 40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없습니다. 연령대가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많이 젊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 강의실에도 여전히 30, 40대 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은 감정평가사에는 부동산하고 원론이라는 과목으로 강의합니다.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수험생들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론 한 번 듣고요. 문제 한 번 듣고 그 특강 있을 때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번 듣고 끝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론 듣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걔네들은 짧은 시간에 어쨌든 합격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도 그들은 단기간에 합격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거죠. 시험은 철저하게 기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마인드가 많이 달라져야 될 텐데요. 자, 이 마인드에 맞추세요. 저걸 내가 이해하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씁니까? 뭐 개론을 보면서 판다 이런 표현들. 개론을 판다, 내용을 판다 이런 표현을 쓰냐고요. 파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됩니다. 파지 마세요. 뭘 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근거로 파야 되는 건지. 자, 칠판 보시고 질문에 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네요. 답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렇다고요? 또 질문했네요. 대답해요. 왜? 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고 잘하면 이렇게 해도 1년 만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험 기간 동안 자존감 다치지 말고 가자고요. 우리가 대학 시절에 시험은 다 주관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두 문자를 많이 따요. 첫 글자 따서 두 문자 따서 많이 기억하는데
두문자 따는 것은 주관식 형태일 것 같습니까?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인 것 같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주관식 대비입니다. 두문자를 어디 객관식에다 대입합니까? 두문자는 객관식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주관식이에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출제하죠. 무엇을 설명하라, 무엇을 논하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플레이션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렇게 놓으면 그럼 우리가 첫 글자 따서 이유들을 몇 가지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두 문자 따서 기억했다가 답안지에다 그 두 문자 제시해 놓고 우리가 소설 쓰듯이 써내려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되는 거지만 객관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마다 표현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개로는 두 문자를 땄을 때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로 시험 준비하고 두 문자로 강의하는 것은 그냥 서로 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맞게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서 제일 좋은 자료가 뭘까요? 기출문제입니다. 숙보기가 아니라 기출문제입니다. 자꾸 강조할 때 좀 그렇게 맞춰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해보면 저 또한 고시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을 했지만 강의를 해보면 우리 흔히 말을 그렇게 하죠. 공부를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모르는 것이고 학원은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곳이에요.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 그 방법론대로 조금 가시면 상대적으로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얻어내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 효율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결과가 얻어지던가요? 그러면 참 좋은데 투자한 것만큼 적게 얻어지죠. 때로는 그 이상을 얻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내가 투자한 것보다 적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 수험 기간 동안 자존감에 상처 안 받는 방법, 철저하게 합격 위주로 가자고요.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입니다. 원래 시험 공부는 제일 먼저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들어보면 훨씬 쉬워요. 어디가 포인트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매사 모든 걸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